크게 벌리고 73세 노익장을 발휘하는 오명근 할아버지. 10kg 바벨쯤이야 거뜬히 드는 이세화 할아버지. 80세 보디빌더 서용갑 할아버지. 나이를 잊은 할아버지의 운동 열정은 실로 대단하다. 90이 되든 90이 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근육 운동을 끝까지 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나 젊은 시절의 근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4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는데 이런 근감소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 각종 낙상사고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땀에 누우면 죽는다는 것처럼 보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젊은 사람들은 사실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회복이 빨리 되는데 이제 노인들은 노화 때문에 회복이 늦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근력을 유지시켜 준다면은 젊은 사람처럼 회복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노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9988을 위한 비결. 바로 근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근력만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결. 오늘 TV 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기대가 하는데 큽니다. 아주. 네. 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비법이 있는 건가요? 불로초, 불로초.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근육의 힘, 근력입니다. 근력이요? 예. 다른 거 근력만으로도 없어요? 가능한 다른 거 거예요? 없어요? 예. 에이, 그 뭐 불로초 주신다고 해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근육 하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에는 각종 호르몬을 미하고 네. 몸 신체를 유지하는 예.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근육이 약화가 된다면은 예. 노화가 촉진되고 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음. 노화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다. 예. 그렇군요. 운동이 중요한 건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근력이 부족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근육이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나 봐요. 근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네. 우리 위나 심장을 싸고 있는 내장근이고요. 그리고 우리 뼈를 보호하고 있는 골격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격근은 뼈를 보호함으로써 예. 나이 드신 분들 작은 스트레스나 작용에 의해서 골절들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런 거를 근육이 강화된다면 막을 예. 수 있는 거죠. 네. 나이 드셔서 살찌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근육이 그런 신체 대사량을 높여서 네. 예. 그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근육에는 혈관이 많거든요. 네. 그 혈관을 강화시켜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은 점점 빠지고 네. 살은 그 근육량을 채우는 걸 모자라서 이미 뭐 초과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 집에 그 옛날에 찍으신 사진들 혹시 보시면 네. 그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시절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그때 몸들 다들 괜찮거든요. 몸짱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군대에서 이렇게 우통 벗고 찍으신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총 이렇게 들고 정말 근육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었던 옷들은 옷장에 있는데 그때 있던 근육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옷장에 찾아봐도 없고 서랍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근육들 어디 간 걸까요? 예. 우리가 근육의 감소는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면요. 40대부터는 1년에 1%씩 그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치상 80이 됐을 때 네. 체중이 근육량이 40에서 50% 정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네. 하지의 근육은 줄어들고 네. 네. 우리가 뱃살이 나오는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에이. 지방이 무서운 건 네. 그 지방세포가 네. 만성 염증 작용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켜요. 네. 예, 만성 염증 작용 때문에 네. 심혈관, 뇌졸중 등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어머님들 중에 오래 걸으시면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 다리가 풀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고 이 낙상 사고가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보십시오. 네.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게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이제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는 거, 네. 젖은 목욕탕 바닥에서 이렇게 발 잘못 헛디뎌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게 한 4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낙상, 주로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거죠. 이런 낙상이 또 한 9% 내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이 사고만 합치면 전체 사고에서 5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게 근육이 약해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무릎 관계를 보시면요, 네. 허벅지 근육이 고관절에서부터 무릎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고 네.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면 예.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릎이 많이 흔들리니까 예. 낙상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짝 기대를 해보는 것이 네. 그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보통 뭐 무릎 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좀 열심히 단련을 하시면 수술 없이도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만성 그 통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통증을 뭐 관절강내 주사라든지 이런 예. 걸로 관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운동 치료를 통해서 예. 한 달 뒤에 네. 내를 다시 오셨을 때 네. 그럴 때는 통증이 굉장히 약해지고 예. 보행 능력도 좋아지시고요. 예. 드시는 약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술이 필요했는데 원래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 골밀도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거나 부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건 여자건 갱년기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다들 골다공증이 옵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인가요? 뼈를 보면은 네. 근육이 아까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면 뼈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근육을 강화시키는 자체가 음. 골다공증을 음.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력 운동이 지금 골다공증까지 예방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을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어요. 이분들을 보시면 왜 근력이 중요한지, 왜 운동이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새벽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서영 씨 할머니. 새벽 4시에 침대에서 따라 떨어졌어요. 왼쪽으로. 그랬는데 1시간 동안을 못 움직였어요. 노인들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져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 실제 노인 사고의 대부분이 이러한 낙상 사고로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점점 더 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주로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져 작은 낙상에도 쉽게 부러지는데 대표적 원인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근력 때문이다. 우리 몸은 4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 이러한 근감소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 각종 낙상 사고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는다는 것처럼 보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노화라는 건 그 몸에 손상이 오거나 했을 때 회복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회복이 빨리 되는데 이제 노인들은 노화 때문에 회복이 늦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근력을 유지시켜 준다면은 젊은 사람처럼 회복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가슴 쭉 크게 벌리고 쭉 몸에서 후.
73세 오명근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후 꾸준히 근력 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 쭉 앞으로 쭉 뻗으시면서 후. 근력 당기고. 운동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돼 지금은 누우시면서. 보통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는 놓으시고. 오명근 할아버지. 후. 오! 완전 단단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70세. 이팔 근육이 대단하신데 예.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예, 한 무슨 운동을 하세요? 헬스 종류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알아주면서 합니다. 근데 연세에 비해서 이 팔이나 가슴 근육이 꽤 단단하시거든요. 예. 특별히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근육을 이제 이 나이에도 근육 넣고 말든지 그냥 생활 습관 속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옛날에 산을 많이 탔어요. 산을 많이 타시고. 예, 산을 많이 탔어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어르신? 예, 잘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아, 가리는 것도 없고 예. 아무 다른 거 질병도 없고 내과 쪽은 깨끗합니다. 상체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살 구부렸다가 오명근 할아버지는 일어나시고. 짐볼 같은 여기서 기구를 무릎은 이용해 살짝만 집에서도 앞쪽으로. 하체 근력 그렇죠.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처럼 건강을 되찾게 됐다. 좋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운동만 하면 그렇게 몸짱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유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토픽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고령의 어르신들도 이 보디빌더 나오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근육이라는 거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 스스로만 관리를 해주면은 이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서도 다 저렇게 몸이 좋게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내 한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 등을 대지 않고 해. 그렇게 60번을 하세요? 한 번에. 10kg짜리를 들고 60회를요. 80입니다. 80에 지금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매일 운동을 몇 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나이 어든의 이세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매일 1시간씩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있다. 히프를 딱 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은 허리와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그 결과 지금도 80세답지 않게 꼿꼿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팔팔한 청춘의 또 다른 주인공, 80세 보디빌더 서윤갑 할아버지. 머리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안호 체육관인데 여기 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곳은 서윤갑 할아버지의 전용 헬스 클럽. 할아버지는 본인의 집 지하에 운동기구를 마련해놓고 주 3회 2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덕분에 20대 몸짱 못지않은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할아버지. 오, 돈이 장난 아니신데요? 괜찮으면 보통 되죠. 아, 이게 몸이 보통이에요? 이 무정도? 64세라는 늦은 나이로 보디빌더를 시작한 할아버지. 오랜 교직 생활에서 온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시작한 운동은 할아버지에게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줬다. 40분 가요, 40분. 40분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네. 걸어가야죠. 걷는 게 생활인데. 이동할 때에는 무조건 걸으며 짬짬이 운동한다는 할아버지. 필승. 필승. 아이고, 서회장. 정과장님. 필승. 스님 걸어오셨어요? 걸어. 거기서 여기까지? 기본. 걸어야지. 더운데 오늘따라 되게 날씨 더웠는데요? 어차피 체중 빼야 되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니, 사상이 말이 더 좋다, 이거. 지금은 동료와 보디빌더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다. 나이를 잊은 할아버지의 운동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젊은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90이 되든 90이 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근육 운동을 끝까지 할 거예요. 화이팅! 할아버지 계속 열심히 운동하셔서 항상 건강하세요. 열심히 자전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이분. 장단지하고 허벅지 이 팔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타기 싫었는데 이것도 200km나 봐. 타야 연을 그 직성이 풀리는. 집에서도 틈틈이 콩콩 뛰며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쉬지 않는 할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은 수치에 대한 관념도 모르고 연은 당뇨가 왔다. 그러니까 우선 입원을 해서 그 당 수치를 내려야 된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에 걱정이 된 할아버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먹는 약도 많이 줄고 건강도 회복됐다. 근육 운동, 이 모든 것을 운동을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당 수치가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봐요. 부산의 한 보건소. 이곳에선 할머니들을 위한 세라밴드 운동 강습이 한창이다.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대부분 70에서 80세 이상의 노인들. 하지만 모두 열정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엄청 낫지요. 어떻게요? 아니 내가 조금 더 못 가고 앉아야 되는데 요즘 그래도 저 버스머리까지는 그냥 걸어갈 수 있으니까 꼬부랑 해도. 처음에 요래 안 되는데 이제 잘 되거든. 아, 팔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는? 발 뒤로 넘기는 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처음에는 아예 뒤쪽으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아. 이제 조금 낫지. 자꾸 하니 이제 쫓겨서 물지. 그러니까 몸이 풀리고 이제 하니까 팔 올리는 거 허리도 아픈 거 좀 안 올리는 거 걸어대기도 좀 수그런 거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한 게 힘이 생기지요. 어깨 아픈 것도 풀리고 허리 아픈 것도 풀리고 가다 넘어지려고 한 것도 안 넘어지고 참 좋습니다. 하기 전에는 조금 먼 길을 걸어도 아주 피곤하고 또 저기 이 다리에 막 이 알이 베 있다 하나 뭐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걸으면은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걷는 데는 뭐 여기서 장산까지 올라가도 하나 더 안 쉬고 올라가고 그래 합니다. 처음에는 3번을 쉬고 올라갔어요. 하기 전에. 세라밴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 걷다가 넘어지는 횟수도 많이 줄었다는 할머니들. 꾸준한 운동으로 되찾은 팔팔한 청춘의 비결. 그 해답은 바로 근력에 있었다. 와, 정말 청춘이시네요. 저희가 나이를 공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딱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이 실제로 굉장히 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셨던 그 오명근 할아버님 같은 경우 73이신데, 셋인데 그 등산복 입고 계신 분 보셨죠? 운동을 이런 걸 하십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저도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거든요. 힘들고 아파서. 그렇죠. 근데 저분이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젊었을 때부터 하신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 저렇게 근력이 좋아지신 거라고 하거든요. 보고도 잘 안 믿겨집니다. 어떻게 선생님 저게 가능한 건가요? 명근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근육이 감소된다고 해도 그걸 느끼기가 힘들죠. 사고를 당하시고 난 뒤에 회복을 위해서 근육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등산, 동서, 걷기 이런 운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간단하게 푸시업이라든지 뭐 스쿼트 같은 그런 자세 운동을 많이 하신 거죠. 어느 나이든 그 운동을 시작만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몸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나오신 이세화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여든의 나이가 무색하게 윗몸 일으키기 정말 잘하시던데 선생님은 얼마나 하세요?
뭐 윗몸이 이렇게 예? 윗몸 그 윗몸은 지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왜 제가 일으키나요? 전 뭘 해도 저분들한테 이길 자신이 없고요. 자존심 상해.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바벨을 들고 10kg 바벨을 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서 살짝 또 걱정이 되는 게요.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윗몸 일으키기를 추를 저렇게 2개를 들고 저렇게 네. 하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왜 조마조마하죠? 사실 저런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들은 예. 충분히 단련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네. 저강도로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겠죠. 네. 저강도 운동을 시작하고 예.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난 다음에는 인력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을 네. 겸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외국에 하지 않았던 분들도 예. 네. 중력을 이기는 저항 운동을 시작해서 네. 그 나이 때도 효과가 아주 좋았다는 예.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냥 어르신들의 운동하면 산책 정도는 아니면 좀 빠르게 걷기 정도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그 80세 서용가 오. 보디빌더이셨어요. 네네. 그런데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늦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하신 게 아니고 네. 선생님 하시다가 네.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시작하신 운동이 뭐 가벼운 운동도 아니고 굉장히 격렬한 보디빌딩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 주변에 계신 분이 보디빌딩을 그 나이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말릴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운동에 있어서 예.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근육이 감소되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어느 시기든 시작을 하면 예. 그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모든 노인이 보디빌더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일본 경우 106세 마라토너 오. 하셔서 코스를 완주하시는 완주를 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늦은 나이에도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 네. 젊은이 못지않은 근력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이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 들어서 이제 관리에 따라서 나이가 얼만큼 들어 보이냐 안 들어 보이냐는 진짜 운동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50세쯤에서 그러니까 쉰의 동창회를 하면 네. 어떤 사람은 아주 젊어 보여서 생체 나이가 45세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관리를 안 하신 분은 55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살이 이미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병이 있었던지 네. 아니면 체중 관리를 잘 했고 잘 못했고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스트레스를 평소에 또 얼마나 많이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40세에서 64세 네. 중년의 나이에도 예. 운동을 시작한다면 네. 그 노화가 되는 속도를 네.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오.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년, 그러니까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보통은 유산소 운동을 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지금 듣고서 생각이 바뀌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하셔도 되고 바로 근력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세에서 65세 사이에 시작을 하면 7년을 젊게 더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40세에서 64세를 넘기신 분들은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요, 어느 나이든 시작을 하면 네.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앞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세, 80세 사실은 거동이 네. 불가능하기 전에 네.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운동만으로는 다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거든요. 중요하죠.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네. 운동만 열심히 하면? 하면 예, 건강한 돼지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식용이죠, 식용. 예, 그 의미는 예.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식이를 섭취하지만 네. 현대 식이는 좀 과도한 에너지원인 그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지방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뱃살처럼. 그런 지방으로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네.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심혈관 뇌졸중 같은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피하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올린다고요. 노인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기류를 먹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고기류에는 동물성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철분이나 필수 예. 아미노산 이런 그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있지만 네.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 그래서 흰살 생선, 소고기도 붉은 부분에서 지방이 없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예. 닭가슴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의외인 게 지금 고기나 오징어 같은 경우는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예, 많은 예. 분들이 피하는 음식인데 그랬었죠. 지금 권장을 해주셨어요. 네네. 동물성 단백질이 주는 좋은 영향이 있는 거군요. 네네.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화면에서 만나본 이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네. 공통점을 보니까 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긴 하시지만 예. 표정이 다들 너무 좋아요, 좋으시더라고요. 좋아요. 네네. 보통 저 연세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신데 그렇죠.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보입니다. 운동을 하셔서 밝아지신 건지 네. 아니면 원래 밝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근력 좋아지고 하는데도 이분들의 그 평소의 생활 양식 이렇게 잘 웃으시고 예, 이렇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장수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 식단 관리와 네. 운동이 기본 있으시고요. 네. 그와 함께 긍정적인 생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야외 활동과 봉사 활동이라든지 예. 나이가 드셨어도 그런 육지 활동이 많은 분들이 부분 좋은 건강을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 운동을 통해서 인지 장애를 가져오는 치매 같은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앞서 그 마지막에 자전거 타셨던 분 같은 경우는 네네. 당뇨병이 있어서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근력이 생겨서 약이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근력이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수영 선수 중에 게리 홀 주니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일형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조절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수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금메달 3개를 땁니다. 인간 승리네요. 예, 그러니까 네.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뇨도 같이 조절이 된 케이스인 거죠. 선생님, 어르신도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들이 가능한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뇨병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도 네. 인슐린 그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근육을 충분히 키워주고 혈관의 건강이 더 좋아진다면은 그 당뇨에 쓰는 그런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력의 힘 정말 알면 알수록 점점 지금 저희가 대단하네요.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하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어떤 운동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오행을 하든지 네. 이런 이 활동 자체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편리를 위해서 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가 계단을 이용한다면 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네. 좋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어. 이용하시는 것이 아. 관절도 보호하면서 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오를 때는 때만.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예. 내려올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어르신들 중에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정말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슨 운동을 하시면 좋을까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예.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특히 수영은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자기 체중보다 훨씬 낮게 느끼는 거죠. 네. 무릎 통증의 제일 큰 부분이 자기 체중이 느는 거거든요. 네. 사실 무릎이 아프신 분 중에 체중만 조금 줄어도 예. 훨씬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물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단순히 걷기만 하셔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저항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영, 아쿠아로빅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거 말고 좀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맨손 체조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오늘 그 부분을 네. 설명을 좀 시연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앞으로 나가볼까요? 예. 네, 의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 의자에서 네. 반쯤 앞으로 나오시고요. 반쯤 앞으로. 예. 네. 다리는 11자로 네. 합니다.
그리고 예. 등과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요. 네. 예, 그다음 엉덩이를 네. 살짝만 떼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학창 시절에 벌받던 기마 자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 일어서지 자세로요? 않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자세로 30초에서 1분을 유지를 하고 네.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면 되나요? 5번 이상. 5번 예. 이상. 엉덩이는 살짝 걸터 앉은 채로 이렇게 있다가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펴는 게 아니고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30초요. 예. 1분. 근데 이게 30초에서 너무 1분. 힘들어서 하다 보면 엉덩이가 계속 뒤로 빠질 것 같은데 뒤로 빠지는 건 괜찮은가요?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예, 있어요. 오리궁둥이가 되고 있어. 사실 의자를 예. 두고 하시란 말씀은 네. 힘드시면 네. 앉아서 쉬시는 것이 낙상이나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살짝 앉았다가 또 예. 일어났다가 예, 허벅지 앞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게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제대로 예. 예, 하시는 겁니다. 아, 예, 그게 이렇게. 지금 운동 효과를 보는 거군요. 예, 예.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허벅지 근육이 단련이 돼서 예. 하체가 이제 강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네. 중간에 살짝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해 주시면 네.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일어서지 마시고요. 예. 예. 힘들어. 반쯤만 일어서시고요. 힘들어. 지금 요령 힘들어.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겠어, 지금? 못하겠어. 지금 하체 강화 훈련을 배워봤고 예. 상체도 좀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가슴과 어깨 근육을 네. 써서 가장 빠르게 빠른 속도로 한번 하실 수 있는 빠른 속도를 한번 한번 해보시죠.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한번 흔들어 아, 보시죠. 이렇게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네. 힘들고요. 네.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덜 강하게 하시는 의외로 것 힘든데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깨와 예. 네. 굉장히 가슴에 예. 힘이 많이 가요. 가슴 예, 근육에. 맞습니다. 그러게요. 예. 왜 어머님들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이거는 운동 효과가 있는 건가요? 팔뚝 살 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지방을 네. 네. 줄이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열심히 하시면요. 네. 지방이 근육으로 대치되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근육 강화 운동이죠. 근육이 그런 거다.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으면 조금 더 추천해 예.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네. 옆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죠. 옆으로 옆으로? 이번엔 네. 옆으로? 네. 예. 옆으로 해서 예.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굽히지 마시고요. 네. 빠르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아, 방금 이렇게? 전에 예, 예. 난다. 밑으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빠르게. 이것도 의외로 힘든데요. 예. 어깨 여기 근육이 힘이 많이 가는 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이것을 예, 예. 30초에서 1분 이상 음. 예,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1분 근데 이상은 못할 이거를 것 힘을 같아. 빼고 할 수도 있고 힘을 가득 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게 맞는 힘을 건가요? 많이 주셔야죠. 아, 많이 그래서 주고서요? 네. 많이 해서 더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하시면 저희 네. TV다 더 시청자이시구나 이렇게 책임은 생각하시면 못 돼요. 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운동법 알아봤고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전 국회의원 정봉주 씨 아십니까? 이분이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어요. 수감 생활을 독방에서 2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무서우니까 이분이 운동을 하셨답니다. 1분 동안. 1년 동안. 네. 근데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셨는데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왼쪽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저렇게 바뀐 겁니다. 완전히 몸짱이 되신 거죠. 이게 그냥 맨손 운동만으로도 저렇게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맨손 거죠? 운동으로.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저분이 헬스로 책도 내시고 네.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시고 저분 연세가요 우리 나이로 57세입니다, 여러분. 60년생. 아, 대단하죠? 그렇군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운동 동작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집에서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운동법 외에도 다양한 해결책을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연제구보건소와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함께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 진료가 있는 날이다. 어머니, 뭐 할까요? 7년째 다리에 마비가 와서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채수옥 할머니. 최근에는 마비가 더욱 심해져 병원에 가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이 발가락이 죽어 있는 거 아예 요리부위 안 돼요. 이렇게 딱 발목 올려서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근력 재활 운동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근육의 감소를 막으려면 식단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근육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만 흡수되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건강에 필수.
하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기피하는 노인들이 많다. 근육 건강을 위해선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철분, 미네랄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동물성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100g. 살코기나 생선을 손바닥 크기만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건소 및 각종 지자체에선 노인 근력 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그 중에서도 세라밴드나 짐볼 등을 이용한 근력 회복 운동은 노인 근감소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한 게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고 명랑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노인네 분들이 웃고 일하는 면에서는 좀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잘 웃고 또 웃는 게 몸에 좋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가 좀 명랑해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울 경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법들이 있다.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치켜들어 버티는 동작.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서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은 다리 근력 강화에 특히 효과적이다. 무릎 관절이 약할 경우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이 좀 더 적합하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밝고 쾌활한 마음가짐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에 약간 무리를 느끼는 고강도 운동은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을 통해 다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세라밴드 등을 이용한 노인 건강교실도 있고요. 근력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가지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팔팔하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 근력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근력은 불로초이면서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운동을 하시면 되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서 코치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걸어도 되고요. 계단을 오르셔도 되고 또 스쿼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을 하셨으면 이제 근육이 먹고 살 음식을 주셔야죠. 재료를 주셔야죠. 뭐가 좋다고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흰살 생선, 오징어, 붉은 살코기도 괜찮고요. 동물성 단백질이 찝찝하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괜찮습니다. 콩, 두부, 그리고 단백질만 너무 드실 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이 필요하니까 제철 채소, 제철 과일 잊지 마시고요. 오늘 부산의료원 재활의학과 조선국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